안녕하십니까, 불스입니다. 자, 오늘 C샵 20번째 시간, 오늘은 람다식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살펴볼 람다식은 우리가 앞에서 예전에 배웠던 C샵의 델리게이트 기능, 그 델리게이트 기능을 좀 더 간편하게 개발자의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방식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람다식은 C샵에서 고유적으로 개발한 기능은 아니겠고요. 수학에서 먼저 발생한 것을 프로그래밍 언어 C샵이라든가 C++ 또는 자바 계열에서 이렇게 가져다가 자기네들이 언어에 맞게 프로그래밍 언어를 만든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결과적으로 람다식은 개발자의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해서 코드의 양을 좀 간편하게 간소화시킨 서비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세 가지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오늘 익명 메소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고, 다음에 람다식, 다음에 펑스와 그 다음에 액션 대리자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익명 메소드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델리게이트를 이용해서 이름 없는 메소드를 사용하고 선언하고 사용하는 것을 우리는 익명 메소드, 무명 메소드, 영어로는 어너니머스 메소드라고 합니다. 자, 어떤 얘기냐면 우리가 델리게이트를 이용을 해서 메소드를 호출하는 방식을 다시 한번 되새겨 보면 먼저 델리게이트, 내가 필요한 델리게이트를 선언을 합니다. 델리게이트를 선언할 때는 델리게이트라는 키워드와 다음에 데이터 반환형, 다음에 델리게이트의 이름, 이게 델리게이트 타입이 되겠고요. 다음에 메소드를 호출할 때 필요한 매개 변수의 타입과 매개 변수의 수만큼의 매개 변수를 여기다가 명시를 해줬죠. 이게 첫 번째 단계였고요. 자, 두 번째 단계는 실제로 이제 일을 하는 녀석, 실제 메서드를 선언을 했습니다. 여기에서는 doAddition이라는 메서드 이름을 갖고 있고요. 데이터 반환형, 다음에 매개 변수, 두 개의 매개 변수가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고, 다음에 코드 블록 안에는 실행문이 들어간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첫 번째 델리게이트 선언, 두 번째 메소드 선언. 다음에 내가 이제 그 메소드를 실제로 호출하려면 누구를 통해서 델리게이트를 통해서 메소드를 호출했습니다. 그래서 방식은 먼저 델리게이트도 하나의 인스턴스 객체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인스턴스화 시켜 놓고요. 그 다음에 그 인스턴스화 시킬 때 생성자 매개 변수에 뭘 던진다? 실제로 내가 호출할 메소드를 넣어주는 거죠. 이렇게. 이게 델리게이트 방식이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렇게 다 선언을 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사용할 때는 이제 이 메소드를 호출한다? 아니죠. 델리게이트를 호출하는 거죠. 그래서 델리게이트 위에서 만들어 놓은 cal1이라는 델리게이트에다가 필요한 매개 변수만큼 넣어주면 매개 변수를 넣어주면 실제로 do addition이 호출되는 방식이었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델리게이트를 이용한 메소드 호출 방식이었는데요. 자, 요거를 무명 메소드로 선언을 하고 사용한다는 건 어떤 거냐면 델리게이트를 우리가 사용하는 방법을 보면 델리게이트를 만들고 필요한 함수를 만듭니다. 필요한 함수를 만들 때 데이터 반환형, 다음에 메서드 이름, 다음에 매개 변수, 다음에 실행문 등과 같은 여러 가지의 프로그래밍 언어가 들어갈 수가 있겠는데요. 여기서 이 두 가지를 합쳐버리는 거예요. 합쳐서 그 델리게이트, 대리자도 만들고 대리자를 만들면서 바로 어떠한 메소드도 만들어서 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두 가지를 합쳐서 칼큘레이터 칼2라고 만들어 놨어요. 다음에 여기다가 델리게이트라는 키워드를 넣어주고 다음에 매개 변수를 넣어줍니다. 그 다음에 실행문도 넣어줘요. 그러면 왼쪽과 오른쪽을 비교를 해보면 똑같이 왼쪽에 두 가지의 방식을 압축을 해서 오른쪽으로 만들었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오른쪽과 왼쪽을 비교해 보면 왼쪽에 있는 것 중에 오른쪽에 없는 게 있어요. 어떤 거예요? 바로 메서드 이름이죠. 메서드 이름을 생략을 하고 나머지 데이터 반환형은 델리게이트에서 가져오고 그다음에 필요한 매개 변수 두 개 명시를 해주고 실행문을 넣어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고 나서 이 델리게이트를 호출하려면 뭘 갖고 호출해요? cal2라는 걸 이용한 거죠. 그래서 cal2를 이용해서 cal2에 맞는 매개 변수를 넣어주는 거죠. 이걸 뭐라 그런다? 어노니머스 메소드, 무명 메소드, 익명 메소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여기 왼쪽에 있는 일반 기존 방식으로 하나
오른쪽에 있는 무명 메소드, 익명 방식으로 하나, 결과는 똑같습니다. 결과는 똑같은데 굳이 내가 메소드를 선언을 해놓고 사용할 필요가 없어요. 대표적인 예가 딱 한 번만 쓰고 이제 사용하지 않을 거예요. 그죠? 그럴 때는 요럴 때만 사용을 하고 다른 쪽에서는 호출이 되지 않는다. 그럴 때는 간단하게 굳이 이렇게 메서드를 선언을 하고 그 다음에 델리게이트에 넣어서 델리게이트 생성을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델리게이트 키워드만 이용을 해서 바로 델리게이트 인스턴스 만들면서 바로 뭘 해준다? 메소드도 만들어서 적용을 시켜주는 방식을 채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실제로 비주얼 스튜디오를 열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새로운 프로젝트를 한번 만들겠는데요. 새로운 프로젝트는 우리가 지금 20번째 시간이니까 렉 20이라고 해서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디렉토리에다가 프로젝트를 생성하겠고요. 자, 프로젝트 이름은 지금이 람다 그거니까 람다 프로젝트라고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로젝트가 생성이 되고 있고요. 일단은 뭘 먼저 해볼까요? 델리게이트를 이용해서 기존 방식으로 델리게이트를 이용해서 델리게이트 만들고 메소드 만들어서 어떻게 보면 FM적인 방식이죠. 델리게이트 인스턴스 생성하고 메소드 넣어주고 그런 방식을 먼저 해보고 과거 우리가 이용했던 델리게이트 방식 다음에 무명 메소드 어너니머스 메소드 방식으로 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 좀 이름을 바꾸겠고요. 이거는 람다 ex라고 바꾸겠습니다. 됐습니다. 자, 먼저 클래스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클래스는 클래스를 하나 만들어 주는데 클래스 이름은 언어님 무명이니까 어너니머스로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이름을 지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되겠고요. 자, 이 녀석 클래스는 간단하게 생성자 하나 만들어 줄까요? 생성자, 아이고. 생성자에서는 별 특별한 기능은 없겠고요. 로고만 한번 찍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됐겠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간단하게 덧셈 뺄셈하는 메소드만 한번 추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do 덧셈 addition 이렇게 만들어 주겠고요. do addition 메소드는 매개 변수를 2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턴으로 a 플러스 b 이렇게 리턴을 해주겠고요. 그 다음에 뺄셈을 하는 거 do subtraction이라고 할까요? subtraction 그래서 매개 변수 받은 거를 빼주는 이런 것을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에 이 두 가지 외부에서 이 두 개의 메소드를 호출할 때 바로 호출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걸 이용해서 델리게이트를 이용해서 호출을 해보도록 바꿔야 되겠죠. 그래서 델리게이트를 호출하기 위해서 델리게이트 int calculator라고 이름을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int a, int b로 이렇게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됐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요 메소드 밖에서 do addition, do subtraction 메소드를 호출을 할 때 이 녀석들을 바로 호출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거 calculator를 이용을 해서 이 대리자를 이용해서 호출하면 되는 거겠죠. 자, 실제로 그러면 anonymous 객체를 생성을 해야 되겠고요. 생성을 해서 u anonymous 그 안에 있는 멤버에 접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칼큘레이터 대리자를 해야 되니까 cal1이라고 할게요. cal1은 new calculator 자, 생성자에다가 넣어줘야 되겠죠. 그래서
anonymous 점 덧셈 같은 경우 do addition 자 넣어주겠고요. 됐습니다. 자, 다음에 실제로 써야 돼요. 실제로 쓰기 위해서 콘솔에 한번 찍어 보도록 할게요. 좀 라이트 라인에서 어떤 거? 칼큘레이터에다가 예를 들어 숫자 두 개를 던지면 덧셈 기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칼큘레이터 10, 30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자,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빼기 기능도 있어야 되겠죠. 빼기 기능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빼기 기능은 다시 do 어떤 거 subtraction 됐고 그 다음에 10하고 30 네, 되겠죠. 자, 실제로 실행을 한번 해보면 대리자를 통해서 실행한 결과 10하고 30을 던졌기 때문에 덧셈을 하면 40, 뺄셈을 하면 마이너스 20이 나온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기존에 했던 방식이죠. 델리게이트를 이용한 방식입니다. 자, 근데 보면은 이 메서드 이름 있죠. 이 메서드 이름은 실제로 어떠한 실행을 하는 거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번에 뭘 하겠다? 이름이 없는 메서드를 선언을 하고 사용을 해보겠다는 얘기겠죠. 자, 그래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calculator 대리자를 이용을 하는데요. calculator에다가 cal2라고 해주겠고요. 그 다음에 delegate 키워드를 써줍니다. 자, 그 다음에 필요한 매개 변수 두 개였습니다. 그래서 n1 그 다음에 n2라고 할게요. 자, 이렇게 나와서 실행문을 안에 써주는 겁니다. 나는 덧셈 기능이 필요해요. 그러면 return 해서 n1 플러스 n2를 나는 써주겠다. 이렇게까지만 하면 calculator 2라는 녀석은 뭐예요? 이 위쪽에서는 calculator 인스턴스를 만들고 생성자 매개 변수로 그 해당하는 메소드를 넣어줬죠. 근데 지금은 그 두 개의 과정을 한 번에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calculator delegate를 생성을 하고 그 생성을 하면서 이 녀석이 할 일을 갖다가 바로 선언을 해주는 거죠. 덧셈 기능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한번 보면 콘솔로 한번 찍어서 실제로 덧셈 기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이트 라인에서 위에 칼2에다가 숫자 두 개 10하고 30을 제가 던져 보도록 하겠습니다. 됐고요. 자, 그래서 실행을 실제로 해보면 어때요? 결과가 똑같죠? 그죠? 이름이 있으나 없으나 별 차이가 없죠. 하지만 우리는 코드를 객체를 생성을 하고 어딨죠? 객체를 생성을 해서 그 객체를 갖다가 또 대리자를 생성해서 대리자의 매개변수 넣어주고 이런 일련의 과정을 하나의 그냥 이름이 없는 메소드로 간단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에는 이걸 갖다가 또 빼기를 하고 싶다. 그러면 빼기를 또 바꾸면 되겠죠. 그 안에 있는 실행문을 어떻게 나는 요거 매개변수 두 개 들어온 거를 뺄셈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 이렇게 바꿔주면 어떻게 뺄셈도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자, 이처럼 문명 메소드를 이용을 하면 굳이 이런 메소드를 선언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없고 단지 델리게이트만 선언을 해서 이 델리게이트를 이용해서 델리게이트 인스턴스를 만들면서 바로 델리게이트 키워드로 실행할 일들을 여기다 바로 내가 명시해서 바로바로 사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시 장표로 와서 일반 방식을 무형 메소드를 바꾸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다음은 이제 람다식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람다식은 매개 변수와 실행문만을 이용해서 메소드를 선언한다. 조금 뭔가 난해한 방식 같은데요. 보시면 방금 우리가 무형 메소드에 대해서 살펴봤죠. 자, 무형 메소드는 델리게이트 선언해 주고요. 델리게이트 인스턴스를 만들면서 바로 할 일을 갖다가 기술을 해줘 갖고 바로 사용을 할 수 있게끔 만든 겁니다. 자, 이것을 어너니머스 메소드라고 한다고 했는데요. 이것을 좀 더 간략하게 하는 거예요. 간략하게 해서 보시면 델리게이트 선언을 합니다. 델리게이트 선언을 하고 델리게이트 인스턴스를 만들면서 여기 보시면 매개 변수 함수를 잘 생각을 해보시면 함수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매개 변수와 뭐예요? 실행문이겠죠. 그리고 리턴 타입이겠죠. 이 세 가지입니다. 이름이 중요한 것도 아니고
다른 것들은 중요한 게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들만 써주는 거예요. 매개 변수 여기다가 명시를 해주고요. 매개 변수는 뭐랑 일치된다? 매개 변수를 델리게이트의 타입을 똑같이 따라가면 되겠고요. 다음에 실행문, 내가 뭔가 실행을 하고 싶은 실행문 써주면 되겠고, 그럼 반환 데이터가 없죠. 반환 데이터는 어디 있어요? 델리게이트에 이렇게 선언을 우리가 해놨죠. 그죠? 그래서 이런 몇 줄에 되는 코드를 더 간단하게 표현하는 방식, 이걸 우리가 람다식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사용하는 방법은 동일하게 이렇게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실제로 코드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면, 자, 볼게요. 좀 띄기 위해서 여기다가 조금 넣겠고요. 자, 보겠습니다. 칼큘레이터에다가 칼3라는 인스턴스 변수를 하나 만들어 주겠고요. 자, 람다로 한번 표현을 해봅니다. 람다는 표현할 때 먼저 매개 변수를 써줘요. 매개 변수. 자, int n1 매개 변수 하나 받고 int n2 매개 변수 받겠다. 이것은 내 마음대로 써주는 것이 아니라 뭘 따라가는 거예요? 델리게이트에 있는 델리게이트, 내가 선언을 해놓은 델리게이트 똑같이 따라가면 되겠죠. 그래서 n1, n2를 쓰겠다. 그리고 이렇게 매개 변수 어떠한 데이터를 넣어주면 그거에 따라서 어떤 결과를 나타내 주겠다. 이렇게 마치 화살표처럼 생긴 녀석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덧셈 연산을 하고 싶으면 n1 매개 변수로 들어온 녀석 두 개를 나는 더해 주겠다. 이렇게만 표시를 해주면 끝납니다. 자, 그러면 나는 이제 쓸 수 있는 거예요, 이거를. 방금 우리가 무용 메소드 쓰듯이 어떻게 이렇게 갖고 칼3에다가 나는 그래서 10 더하기 30을 해보겠다. 예. 예, 이렇게 하면 바로 위쪽에 보면 구구절절히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줄 정도 되는 것을 어떻게 딱 단 두 줄로 이렇게 간략하게 표현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실행을 해보면 실행은 마치 기존과 동일하게 나올 수가 있겠죠. 자, 뺄셈도 물론 할 수가 있겠죠. 어떻게 해요? 요 그대로 좀 코드 좀 재활용하면 어떻게 실행문만 난 바꾸면 되겠죠. 나는 빼기 하겠다. 그죠? 그래서 10하고 30을 던져서 뺄셈 연산을 해보면 결과는 이렇게 나올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한 두 가지 방식을 살펴봤는데요. 위쪽에 보면 일반적인 델리게이트를 쓰는 방식, 그 다음에 어노니머스를 이용하는 방식, 무명 메소드 이용하는 방식 살펴봤고, 그 다음에 람다를 이용하는 방식을 살펴봤는데요. 여기 보면 매개 변수 두 가지 들어와서 그 두 개를 갖고 간단하게 식만 이렇게 간단한 연산만 할 수가 있는데 좀 더 긴 것도 돼요. 예를 들어서 길다고 하면 이런 간단한 식 말고 문장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델리게이트에서 자, 예를 들어서 뭐 칼큘레이터를 결과를 거기서 직접 프린트한다. 많은 기능들이 좀 들어간다. 때 그런 것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델리게이트를 제가 하나 만들어 놨어요. 자, 만들어 놓고 이걸 이제 사용을 합니다. 사용을 하기 위해서 칼큘레이터 프린트 인스턴스 만들겠고요. 자, 이거를 람다를 이용해서 한번 이용을 해보면 자, int n1 두 개의 n2 매개 변수를 받겠다. 이 녀석이 하는 일은 위쪽에 있는 것처럼 간단하게 이렇게 덧셈 연산하고 뺄셈 연산하는 게 아니라 어떠한 문장으로 인해서 좀 길어요. 자, 그럴 때 우리가 코드 블록 나타낼 때 중괄호 쓰죠. 그래서 중괄호를 열고 닫아서 이 안에다 마음껏 표현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덧셈 뺄셈 나눗셈 사칙 연산 산술 연산을 한번 다 해보면 console.writeLine 그래서 n1 플러스 n2를 나는 해주겠다. 되겠죠?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까지 자, 여기는 마침표 찍어줘야 되겠고요. 자, 이해한 김에 뭐 나머지 연산도 있죠. 나머지 연산도 한번 해볼까요?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나서 어떻게 해요? 쓰는 거? 그냥 쓰면 되겠죠.
그 다음에 calculator 프린트 하고 매개 변수 10하고 30을 한번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간단한 연산식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그 안에서 어느 정도 문장이 들어갔죠. 그래서 이렇게도 우리가 사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보시면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나머지 연산까지 모두 다 수행한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간단하죠. 그래서 람다식을 뭐 C샵에서만 쓰는 건 아니고요. C++이나 자바 계열에서도 요즘은 람다식을 많이 쓰는데, 람다식을 쓰는 주 이유는 뭐예요? 간략하게 여기서 간략하다는 거는 개발자로 하여금 뭔가 스트레스를 좀 감소시키는, 그죠? 그런 효과를 우리가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람다식을 많이 씁니다. 간편하고 짧고 꼭 필요한 것만 이용을 해서 바로바로 사용을 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것, 그것이 람다식의 취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펑스와 그 다음에 그 펑션과 액션이 있는데요. 요거는 뭐냐면 우리가 기존에 지금까지 살펴봤던 걸 보면 볼게요. 아무리 간략하게 했어요. 일반 델리게이트를 이용해서 이용하는 방법, 다음에 람다를 이용하는 방법, 뭐 문명 메소드를 이용하는 방법 다 점점 간략하게 개발자의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해서 간략화하는 건 좋은데, 그래도 꼭 남아있는 게 하나 있죠. 뭐예요? 이 델리게이트를 꼭 선언을 하죠, 우리가. 그죠? 그래서 C샵에서는 이 델리게이트마저도 쓰지 마라. 델리게이트도 우리가 이미 만들어 주겠다 해서 몇 가지 정도의 그 델리게이트를 미리 만들어 놨어요. 그 대표적인 게 두 가지입니다. 펑스와 액션 두 가지인데요. 펑션 같은 경우에는 둘 다, 펑션과 액션은 둘 다 17가지의 그 대리를 만들어 놨어요. 대리를 만들어 놨는데 차이점은 반환 데이터가 있다. 반환 데이터가 있는 경우 그럴 때는 펑션을 쓰고요. 그 다음에 반환 데이터가 없다. 그럴 때는 요 다음에 나오는 액션을 쓰는 겁니다. 자, 그리고 17개 타입이란 건 뭐냐면 만약에 반환 데이터가 있는 경우에요. 있는 경우에는 저기다가 이제 그 데이터 일반화 제네릭 타입이죠. 일반화된 데이터 타입을 써주는데 이게 바로 반환 데이터예요. 매개 변수가 두 개 들어가요. 이렇게 매개 변수가 하나 들어갑니다. 하나 들어갈 때는 데이터 타입을 두 가지 써줘야 돼요. 이때 하나 들어가는데 데이터가 매개 변수가 하나 들어가는데 데이터가 두 개인 거는 이쪽에서 뒤쪽에 있는 거, 이게 바로 반환 데이터 타입입니다. 세 가지 매개 변수가 세 개 들어가는 경우에 두 개 들어가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세 번째가 뭐다? 반환 데이터 타입. 다음에 세 개 들어가는 경우 반환 각각의 데이터의 타입을 명시해 주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에는 뭐가 온다? 반환되는 데이터 타입. 이렇게 해서 총 17개의 형식을 제공한다고 그러는데요. 17개 뭐 다 경험을 해본 적도 없고요. 주로 두 개, 세 개 아니면 아예 없다는 게 이겁니다. 매개 변수가 없는 경우에는 이 데이터 타입이 뭐다? 반환되는 데이터 타입을 나타냅니다. 이 정도만 우리가 사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액션은 반환되는 데이터 타입이 없어요. 그래서 매개 변수가 없는 경우에는 뭐예요? 아예 일반화된 데이터 타입도 없습니다. 매개 변수가 한 개예요. 매개 변수 한 개. 반환되는 데이터 타입이 없기 때문에 그 매개 변수의 데이터 타입만 명시해 주면 되겠고요. 매개 변수가 두 개예요. 그러면 반환되는 데이터 타입이 없기 때문에 매개 변수 두 개의 데이터 타입만 명시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총 몇 가지? 17개의 형식을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실제로 한번 코드를 살펴보면 자, 여기다가 한번 해볼까요? 자, 먼저 매개 변수가 없는 경우입니다. 자, 매개 변수가 없는 경우에는 반환되는 데이터 타입만 명시를 해주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제로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 다음에 람다를 이용해서 매개 변수가 없는 경우입니다. 매개 변수 없는 경우에는 0을 반환해라. 이런 공식을 하나, 식을 만들어 줄 수 있겠고요. 사용하는 방법은 콘솔 라이트 라인에서 어떻게? 요거 그냥 호출하면 되겠죠. 매개 변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매개 변수 없이 가로만 이렇게 열고 닫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여기까지 람다하고 똑같아요. 똑같은데 대리자, 이런 대리자 내가 만들지 않았죠. 그죠? 일반화된 데이터인데 내가 만들지 않았죠. 만들지 않았지만 어디 있어요? C샵에 이미 만들어 놓은 대리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출력을 하면 이 대리자를 호출을 했어요. 매개 변수 없이 호출하니까 그 연산 반환이 0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의 결과는 0이 그대로 나올 수가 있겠죠. 보시면 0이 나올 수 있겠고요. 자, 만약에 나는 매개 변수가 하나인 것을 이용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 매개 변수가 하나일 때, 자, 정수형을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이라고 할까요? 자, 매개 변수 하나가 필요하니까 이번에는 n1이라고 해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n1을 그대로 매개 변수를 받은 것을 그대로 한번 반환을 해주겠고요. 그 다음에 폰1 1로 해서 한번 데이터 10 정도 한번 넣어볼까요? 네,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실행을 하면 어떻게 해요? 10이 그대로 나온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매개 변수가 난 두 개인 것을 필요로 해요. 그러면 어떻게? 똑같이 한번 카피를 해보면 매개 변수가 두 개 있다는 것은 반환 데이터 타입까지 해서 총 3개의 데이터 타입을 명시를 해주면 되겠고요. 자, 이름만 2번으로 해볼게요. 자, 매개 변수가 두 개니까 n2 정도로 해주면 되겠고, 반환되는 데이터는 매개 변수로 들어온 것 두 개를 덧셈 연산을 해서 반환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에 2 됐습니다. 자, 실행을 해보면 어떻게 돼요? 두 개, 매개 변수로 두 개 들어온 데이터를 덧셈 연산해서 반환된 데이터를 줄 수가 있겠습니다. 자, 반환된 데이터가 3개예요. 그러면 똑같겠죠. 이렇게 해서 만약에 3개다 그러면 데이터 타입은 4개. 왜? 반환되는 데이터 타입까지 써줘야 되니까. 다음에 n3. 자, 3개 들어온 데이터 타를 나는 다 덧셈 연산을 한번 하겠다. 52겠고 3. 자, 그러면 3개 들어온 데이터를 다 덧셈 연산을 해주겠고요. 이런 간략한 식만 되는 건 아니고요. 우리 아까 람다식 할 때 여기 있었죠. 이런 문장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면 문장이 있을 때도 똑같아요. 어떻게? 예를 들어서 요거를 4를 좀 바꿀게요. 4를 바꾸겠고, 자, 매개 변수를 3개를 받아서 이걸 가지고 어떠한 문장을 꾸며요. 문장을 꾸미는데, 자, 이런 거 한번 해볼까? 똑같이 위에 똑같이 RES라는 걸 봤는데 N1 플러스 N2 플러스 N3 다 받아서 리턴을 해줍니다. 리턴을 RES를 해주면 되겠죠. 똑같은 문장식을 써주겠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필요 없겠고요. 됐습니다. 자, 4번에다가 똑같이 해주는 거죠. 됐습니다. 그러면 결과는 어떻게 나온다? 똑같이 나올 수가 있겠죠. 똑같이 나오는데 여기서는 그냥 단지 여기서 간단하게 한 줄로 표현하는 방식이고요. 이거는 문장을 만들어서 내가 어떠한 문장이 좀 길어질 경우에 이렇게 코드 블록을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반환 형식이 없는 경우에는 그 액션을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액션을 쓰는 방법 똑같습니다. 자, 액션 써주겠고요. 반환되는 데이터가 없어요. 그리고 매개 변수가 없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는 액션 제로 먼저 한번 해볼까요? 그리고 매개 변수가 없는 경우에는 가로 열고 닫으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매개 변수가 없으니까 여기서 바로 한번 출력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이트 라인에서 0을 한번 그냥 출력을 해볼게요. 됐죠? 자, 다음에 액션 바로 호출하면 액션 제로죠. 제로 호출. 네, 됐습니다. 자, 그러면 0이 찍힌 것을 볼 수가 있겠고요. 나는 매개 변수가 하나 있다. 매개 변수가 하나 있으면 액션은 데이터 타입이 그 반환형이 없는 거기 때문에 매개 변수, 들어오는 매개 변수, 인풋 데이터의 데이터 타입만 여기다가 명시를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이걸 액션 1로 하겠다. 그러면 n1으로 한번 받아 보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는 N1을 그대로 한번 출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1을 한번 호출을 해볼게요. 자, 매개 변수 던져줘야겠죠. 자, 그러면 10을 매개 변수로 던져서 그 10이 그대로 출력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매개 변수가 2개, 3개인 경우 이렇게 계속해서 쓰면 되는데 3개인 경우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자, 매개 변수가 3개인 경우에는 데이터 타입도 일반화 데이터 타입도 3개가 되겠고요. 자, 이거를 위에가 1, 2, 여기 3, 2면 될까요? 예. 자, N2, N3 이렇게 해주겠고요. 매개 변수 N2, N1, N2, N3를 받아서 이걸 덧셈 연산을 하는 것을 한번 해보면 N3 됐고요. 그 다음에 N2에 10과 30과 50을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90이 나온 것을 볼 수가 있겠고요. 아까 위에처럼 어떤 문장이 좀 나는 길어져요.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문장으로 코드 블록 중괄호를 이용해서 코드 블록을 만들어 줄 수가 있겠죠. 자, 여기다가 열고 닫고요. 자, 3. 자, 인트 alias를 한번 만들어 주겠고요. 매개 변수 들어온 거 다 덧셈 연산을 한번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 데이터 반환이 없기 때문에 여기서 한번 실제로 한번 찍어보면 그래서 N1 플러스 N2 플러스 N3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자, 그러고 나서 이 액션 3네요. 액션 3 호출을 하면 되겠죠. 자, 매개 변수 3개가 필요하니까 10, 20, 30으로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실행하면 결과는 어떤가요? 자, 똑같이 나올 수가 있겠죠. 자, 위하고 똑같이 하기 위해서 매개 변수를 한번 일치시켜 볼게요. 그러면 좀 더 잘 비교가 되겠죠. 보시면 위쪽처럼 한 줄로 이렇게 표현을 해도 되고요. 아니면 아래쪽처럼 코드 블록을 정해서 어떻게 중괄호로 코드 블록을 정해서 그 안에서 다양한 기능들을 실행시킬 수도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액션까지 알아봤는데요.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람다를 이용하는 주된 이유는 뭐예요? 간편하게 코드를 간소화시켜서 개발자의 스트레스를 최소화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처음 람다를 접하면 제가 오프라인에서 학생들과 같이 강의를 하다 보면 자바를 할 때 자바 계열의 그 개발자건 아니면 그 C 계열의 개발자건 똑같이 람다를 접하게 되면 처음에는 조금 낯설어서 사용하기를 좀 망설여집니다. 망설이곤 하는데 그것은 우리가 처음에 메소드를 선언하는 방식, 메소드를 만들고 메소드를 호출하는 방식에 익숙해 있다가 델리게이트를 접하면서 델리게이트 사용 방법이 조금은 낯설죠. 하지만 델리게이트를 사용함으로써 우리는 좀 더 간편하고 쉽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몇 번 써보면 내 손에 익게 되고요. 내 손에 익게 되면 그 방식이 더 편리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람다도 마찬가지입니다. 람다도 처음에는 뭔가 조금 기호도 나오고 뭔가 생략된 것도 많고 하니까 처음에는 낯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내 손에 조금 길들이고 내 손에 좀 이렇게 적응이 된다고 보면 훨씬 더 개발의 속도를 빨리 할 수 있겠고요. 그만큼 개발자의 스트레스를 최소화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프로젝트를 몇 번 진행하면서 자꾸 써보시는 게 좋을 듯 합니다. 자,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